여러분,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은 필라테스 워크숍 가고 있는데요. POT는 올해 19년도 5번째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 워크숍이고요. 아마 필라테스 강사 지금 하시고 있는 분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참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이랑 내일, 수, 목요일은 프리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한 주제에 대해서 좀 깊게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방식이고 그런 컨퍼런스고, 금토일은 이제 본 컨퍼런스인데 저는 매년 5일 동안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 참가하고 거의 몸져 눕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저녁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끝나고요. 지금 원래 9시까지예요, 오늘은. 프리컨퍼런스는 9시까지고, 그리고 메인 컨퍼런스는 8시 30분까지인데 지금 8시, 1시간 일찍 왔네요. 그래서 자리가 이게 선착순으로 앉는 자리라서 자리를 먼저 잡고, 그리고 오랜만에 커피를 정말 몇 달 만에 마시는 커피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년?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POT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5일 동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장소에 왔는데 지금은 프리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직은 많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내일이 되면 여기에 쿠키들이랑 커피 같은 것도 깔리고, 그리고 밸런스 바디에서 판매를 하는 소도구 같은 것들도 여기에 다 쭉 깔려요. 그럼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얼마 만에 먹는 커피인지 제가 엑스트라 사이즈 시켰어요, 지금. 저 오늘 아예 잠 못 잘지도 모르겠는데 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진짜 먹고 싶었어요, 커피. 짠!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에 제가 신청을 한 내용들 이렇게 지금 다 있고, 오늘은 프리컨퍼런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플라이오메트릭 벨빅 플로어 트레이닝 저는 배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없었는데 오늘 주네요. 귀엽네요. 원래 이런 배지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주시는 것 같아요. 언니! 머리 잘라셨네? Pubis along this tendon's arch to the spine of the ischial spine, the lobectomy. Right, so here is the ischial spine here. Right. And that's what a pelvic floor is. So you can see why it's called a pelvic diaphragm. Pelvic diaphragm, right? So what's the pelvic floor for? It's for keeping everything in. In its simplest idea. And that's what we see there. But the pelvic floor is a range of muscles and it has a number of things passing through it. So, and that's the other thing is, look at the shape of the pelvic floor. Can you see? Right, it's a curved, ball-shaped hammock. If you think about it, it's quite strong. So it's suspended from the bones in this space here. And it's filling this curved space, which is really, really strong. It's not really...
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펠빅 플로어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 컨퍼런스를 듣고 와서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제 뭐 필라테스 강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직업이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더 진짜 아직 나는 진짜 너무 부족하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진짜 이게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또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뭘 했냐면 실제로 근육이 얼만큼 수축이 되는지 활성화가 되는지 기계들을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어느 근육을 썼을 때 그 펠빅 플로어 골반 기저근이라는 이렇게 골반을 밑에서 해먹처럼 감싸고 있는 그 근육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너무 운이 좋게. 신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펠빅 플로어가 있고 아기가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쪽 부분이 신경이 아무래도 손상이 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다시 회복을 거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이제 할 때도 6개월 안에 이제 회복 운동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 직후에 아기가 태어나서도 그런 신경을 회복을 하려면 정말 최대한 빠르게 운동을 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스가 좋았던 거죠.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그 펠빅 플로어가 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코어 근육, 골반 기저근도 코어 근육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근육들을 가장 잘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제 뭐 호흡이다. 호흡 그건 너무 당연한 이제 얘기였는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컨퍼런스에서는 그런 호흡 외에 다른 동작들을 할 시에 오히려 뭐 골반 기저근이 끌어올려지지가 않고 밀어낸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펠빅 플로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수축을 하나 이렇게 조금 밀려난 상태에서 수축을 하나 어쨌든 그 근육은 수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코어 근육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부착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근육을 쓸 때 더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를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엉덩이 근육을 쓸 때 더 펠빅 플로어가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전근을 쓸 때 더 활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펠빅 플로어를 이렇게 케겔 운동만 했을 때 그냥 아무 동작 없이 그냥 그 펠빅 플로어만 조이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엉덩이 근육을 썼을 때 더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리한 동작이다. 펠빅 플로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무리한 동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냥 호흡만 통해서 펠빅 플로어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 200배 가깝게 더 활성화가 되는 걸 본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이건 저한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교육을 듣고 와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교육이었고 사실 이런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잖아요. 그냥 이런 증상일 때는 단순히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저런 증상일 때는 당연히 뭐 이런 증상일 때는 당연히 A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증상일 때는 B로 운동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진짜 세세한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애초에 여러분께 운동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고민을 했었던 거고, 물론 그런 운동에 대한 대세라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운동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그런 진짜로 그런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요실금 이제 환자들은 트램폴린이나 이제 그런 점프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증상이 이제 더 악화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골반 기저근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쿵쿵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교육에서는 완전히 좀 반대였던 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지, 그런 것들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이었거든요. 그것부터가 일단 되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골반 기저근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핑을 하고 뭐 트램폴린을 했을 때 요실금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반 기저근이 운동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강의를 진행해주신 선생님이 그런 골반 기저근의 약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뭐 자궁하수가 생기고 방광류가 생기고 직장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도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그런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서 그거를 또 다시 이제 재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나는 수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또 같은 문제로 병원을 다시 찾아올까? 근데 그거는 골반 기저근이 약해져 있는 거가 원인이잖아요. 그럼 그 골반 기저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치료가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수술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은 이 골반 기저근을 어떻게 했을 때 정말 최대로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플라이오메트리, 순간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인 힘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점핑 스쿼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점핑 스쿼트가 아니고 다른 이제 뭐 방법들로 인해 가지고 루틴을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몇천 명의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클리어하게 됐고 저희한테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펠빅 플로어가 활성화되는지를 기계들을 부착해가지고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수술이 정답이 아니고 그 펠빅 플로어를 얼만큼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의 문제인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펠빅 플로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 펠빅 플로어를 뭐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수축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런 현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펠빅 플로어를 이완을 하고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내진을 하듯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펠빅 플로어를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클리닉이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받는 여성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고,
이게 또 아기를 출산을 할 때 왜 회음절개를 해야 되는가에서도 이제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아시아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구멍에서 아기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이렇게 쫙 늘어나는 이완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이완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꽉 잡고 버티다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찢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절개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회음절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펠빅 플로어가 잘 이완되고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에 실행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은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회음절개가 자궁이 이제 막 이쪽 저쪽으로 다 파열될 수 있으니까 회음절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회음절개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회음절개가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너도 나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최대한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트레이닝을 했고, 그 결과 출산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회음절개도 이제 하지 않았고 찢어진 것도 거의 없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 혼자 내가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으로 끝났네? 그 정도였는데, 어제 오늘 그런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제 그렇게 출산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경험과 이런 이론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일단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끼치는 느낌? 진짜 그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하루였고, 정말 너무 아쉬운 거는 지금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컨퍼런스 자체가 영어로 진행이 되고, 통역사분이 이제 번역을 이제 해주시는데, 동시에 통번역을 해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했더라면 정말 이런 명강의를 정말 100%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들을 진짜 그대로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물어보고 답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매번 POT에 참가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도 지금 워크숍 끝나고 집에서 또 어떻게 또 운동을 해볼까도 너무 설레고, 그리고 이런 이제 펠빅 플로어에 대한 뭐 과긴장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오히려 너무 느슨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 어떻게 또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나올까도 지금 너무 사실 기대되는 상황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은 많지만 일단 오늘 하루는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열심히 배움의 장터로 다시 가야겠죠. 화이팅!